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유 없이 몸이 무겁다 느끼신 적 있나요? 발이 붓거나 소변색이 탁해지는 경험은 없으셨나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신장이 지쳐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간 건강은 챙기면서도 정작 신장은 소홀히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하루에 20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거르며 우리 몸에 노폐물을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저는 외래 진료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짠 음식을 좋아하지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발이 자꾸 붓고 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신장은 한번 기능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먹는 음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경험한 사례와 함께 왜 이런 음식들이 도움이 되는지, 또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이 좋아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검은콩입니다. 콩은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렸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검은콩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실제로 70대 한 어르신 환자분은 매일 저녁 반컵 정도의 검은콩을 꾸준히 드시고 나서 혈압과 소변 검사 수치가 안정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과식은 좋지 않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 적당량이 신장 부담을 덜어줍니다. 두 번째는 붉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지요. 사과는 칼륨과 섬유질이 적당히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줍니다. 또 항산화 성분이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 신장이 이미 많이 약해져서 칼륨을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 환자에게는 과일도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액 속 노폐물이 쌓이는 걸 막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돌보던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늘 피곤하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짠 음식을 많이 드시고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양파를 조금씩 식단에 넣어보시라고 권유했는데 2달 후 몸이 훨씬 가볍고 소변도 맑아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기서 잠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음식 하나가 모든 걸 바꾸는 기적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의 선택이 모여 신장 건강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물을 많이 마셔야 신장이 깨끗해진다면서요. 하루에 3리터씩 억지로 마셔도 괜찮습니까? 사실 이것은 흔히 퍼져 있는 큰 오해입니다. 물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신장이 이미 약한 분들에게 과도한 수분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몸이 감당하지 못하면 부종이 생기고 숨이 차는 부작용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맞게 소변색과 몸의 변화를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신장이 특히 좋아하는 네 번째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붉은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신장은 혈액을 거르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관이 건강해야 신장도 편안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함께 초기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매일 저녁 식사에 파프리카를 넣어 드신 뒤 혈압이 안정되고 식후 피로감이 줄어든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몸의 흐름을 바꿉니다. 5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항균작용과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은 신장 질환을 악화시키는 큰 요인입니다. 마늘을 적당히 섭취하면 혈액 속 독소가 줄고 면역 체계가 튼튼해집니다. 다만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이 심한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생마늘을 억지로 드시다가 위염이 심해져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운 마늘이나 마늘차처럼 부드럽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후에는 속 불편함 없이 건강 효과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6번째 음식은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달걀 흰자입니다. 신장질환 환자에게 단백질은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적게 먹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이때 좋은 선택지가 달걀 흰자입니다.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높아 제한해야 하지만 흰자는 고단백이면서도 신장에 무리가 덜 갑니다. 실제로 만성신부전을 앓는 70대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흰자를 2개씩 드셨는데 근육량이 유지되면서도 혈액 검사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장을 위한 음식은 좋으니 많이 먹자가 아니라 적절한 양, 균형 있는 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식탁은 김치, 장아찌처럼 짠 음식이 기본이라서 소금을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가능합니다. 장아찌를 물에 살짝 헹궈 먹거나 국물 대신 건더기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나 보조제를 찾으시는데 모든 보조제가 신장에 안전한 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제나 특정 허브 성분은 오히려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시절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던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단백질 파우더를 꾸준히 드시다 갑자기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운동에 좋다고 해서 믿고 먹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크게 후회하셨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건 음식과 건강법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입니다. 우리가 흔히 좋다고 믿는 것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고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오히려 신장을 지켜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검은콩, 사과, 양파, 파프리카, 마늘, 달걀 흰자 이 음식들은 과학적으로도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에서도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습관과 신장을 위한 더 깊은 영양관리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먹는 습관과 생활 리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늦은 밤 과식하거나 짠 국물로 배를 채운다면 신장은 여전히 고통을 받습니다. 제가 돌보던 60대 부부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경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남편분은 밤마다 라면을 드셨고 아내분은 단 음료를 즐겨 마셨습니다. 제가 함께 식단 일기를 써보자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동안 라면 대신 삶은 감자, 음료 대신 보리차를 드셨습니다. 놀랍게도 두 분 모두 체중이 줄고 부종이 사라지며 검진 수치도 호전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의 합계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금 줄이기입니다.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적은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국물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국물은 반만 드시고 간은 절반만 줄여보시길 권합니다. 혀가 처음엔 심심하다고 느끼지만 2-3주만 지나면 새로운 맛에 익숙해집니다. 둘째, 수분 균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소변이 맑고 하루 4-5번 이상 나오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갈증이 심하지 않은데 억지로 물을 들이키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셋째, 칼륨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은 건강식품이라 믿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칼륨 과다 섭취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섭취량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적절한 단백질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고기와 국물이 풍성하지만 신장 건강에는 과유불급이 맞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를 매일 많이 먹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달걀 흰자나 두부처럼 가볍고 부담이 덜한 단백질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운동과 휴식입니다. 신장은 혈액순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은 혈액을 맑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반대로 과로와 수면 부족은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당신이 하루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과 습관들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도 짠 국물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으셨나요? 혹시 달달한 음료로 목을 축이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장은 작은 변화에도 금세 반응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늘 피곤하고 발이 붓는 증상 때문에 우울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한 대로 소금을 절반 줄이고 매일 아침 사과 반 개와 검은 콩을 챙겨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손녀랑 시장을 다녀와도 거뜬합니다. 이 변화가 결코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치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음식과 생활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환자분들께,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은 우리 삶의 작은 선택에 따라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검은 콩 한 줌을 올려보십시오. 사과 반 개를 나누어 드셔보십시오. 국물은 반만 드셔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쌓여 내일의 신장이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